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학기를 시작한 지 벌써 6주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법제론을 이제 공부를 해 왔는데요. 우리 사회복지법의 헌법적 기초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한번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구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그래서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제정, 개정의 그런 역사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것은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실체적 권리, 또 수석적 권리, 또 절차적 권리가 있다라는 거 쭉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회복지법제론을 이게 수업을 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법의 어떤 총론적인 부분에서 서론이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면, 자, 이제 요번 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개별 우리 사회복지법과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째 순서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5대 사회보험법이 있죠. 5대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부조법, 5대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공공부조법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는 어떤 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관련해서 우리 아동복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가족과 관련된 법, 또 뭐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간에 우리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진행을 함으로써 나머지 2학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중요한 법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부터 눈을 부릅뜨고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보장기본법부터 시작해서 개별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우리 파워포인트도 보시면서 또 교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파트 2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파트 1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총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헌법적 기초, 그래서 사회복지 법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사회복지법의 역사에서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체적 권리, 수석적 권리, 절차적 권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또 포기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파트 2 해서
사회복지 법학의 강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챕터 6번인데요.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챕터 7번 사회보험법, 또 챕터 8번 공공부조법, 또 챕터 9번 사회서비스법 1인데요.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자, 챕터 10번은요. 사회서비스법 2인데요. 이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챕터 11번은 사회서비스법 3인데요. 우리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챕터 12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서비스법, 그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11번 같은 경우는 가족과 관련된 각종 한부모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등등.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나머지 우리 2학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요. 챕터 6번인데요. 사회보장 기본법이에요. 사회보장 기본법. 자,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우리 사회복지법의 일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우리 사회복지법의 어떤 모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어미 모자를 써서 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보장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사회보험법도 나오고 공공부조법도 나오고 사회서비스법도 나오고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줄기가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이렇게 3개의 줄기가 나오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우리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아주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사회보장 기본법은 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보장 기본법을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에 눈을 탁 부릅뜨고 잘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총칙, 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 3번 같은 경우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이 구성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자주 등장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3번을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4번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죠. 또 5번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또 6번 사회보장 정보의 원리, 그리고 7번 보칙 순으로 해가지고 사회보장 기본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제가 중간중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은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주시고요. 외울 것은 외우고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챕터 6번 사회보장 기본법인데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이 19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에 꼭 해두시고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그래서 1995년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는 이 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야 해요. 따라서 사회복지 개별법들의 제정, 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해주는 법이 이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사회보험도 만들어지고 공공부조법도 만들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법,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개별법을 만들 때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뿌리를 두고 이 뿌리에서 이제 이 범위와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 범위와 방향에서 벗어나면 그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매우 중요한 법이다. 그러니까 위계적으로는 상위법이 아니라 같은 법률적이지만 실질적인 법적인 구속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골격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지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뻗어나가야 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도 하나의 법률이고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다 법률이에요. 우리 사회복지법원에서 배웠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 순서대로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위법은 아니지만 꼭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의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골격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법들의 제정, 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을 바탕으로 개별 사회복지법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매개법의 역할을 해요. 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중개 역할을 하고요. 모든 개별 법률은 헌법의 하위 규범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데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반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사회복지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의 모든 사회보장기본법의 특별법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법을 적용할 때는 다른 개별 사회복지법이 사회보장기본법보다도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적용을 할 때 특별법 우선이다.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라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속해 있는 그 줄기가 나온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관련된 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을 만약에 아동과 관련된 법을 적용을 했다. 그러면은 아동복지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나중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사회보장기본법은요. 모든 우리 사회복지 법률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범위와 방향을 정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 요 2번이에요. 2번.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이 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 개별법의 제정, 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해주는 법이 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또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 제1조의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기본 이념으로서는요,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 준다. 또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 사회보장 기본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 제1조와 2조의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총칙으로 넘어가서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우리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제 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그래가지고 사회보장 기본법 그러면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는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출제를 할 때 가끔 나오는 문제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꼭 이제 사회복지 법제를 배웠다면, 또 앞으로 이제 개별 사회복지법을 이해를 하려면 이 줄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줄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용어인데요. 사회보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회보장. 자, 우리가 되게 많이 헷갈리는 그런 용어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비슷한 말이잖아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요? 여기서 사회보장의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출산, 양육, 실업,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이 8가지의 사회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사회적 위험은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출산, 양육, 실업,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우리는 사회보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사회보장의 정의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그전 기수까지만 해도 이것을 외워가지고 쓰는 것이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좋죠? 그 사회보장, 그렇지만 이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구니까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사회보장, 이제 가로 열고 사회복지라고 했는데요. 사회보장 안에 사회복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이 강의의 사회보장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의 개념은 1번서부터 4번, 요게 딱 포함이 돼요. 자, 출산, 양육, 실업,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 이 8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의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우리는 사회보장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의 체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사회보장은 뿌리입니다. 자, 뿌리의
땅에 뿌리를 딱 박은 것이 사회보장이에요.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자, 뿌리가 사회보장이에요. 이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출산, 양육, 실업,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8가지 사회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고, 그 뿌리 위에 3가지 줄기가 나오는데, 한 줄기는 사회보험, 한 줄기는 공공부조, 한 줄기는 사회서비스, 이렇게 3가지의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보험은 뭐냐? 국가의 책임하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 방식으로 기여를 해서 급여를 주는 것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해요. 이건 다시 또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는요, 국가나 지자체 책임하에서 일반 국민들은 기여가 없어요. 이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공공부조는 기여를 안 해도 돼요. 다만 이 국민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공부조예요. 자, 사회서비스는요, 국가, 지자체, 민간 3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어떤 상담, 재활, 돌보,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는 사회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주거, 고용, 보건, 교육, 문화, 환경, 이 전반적인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 영역을 다 포괄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회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변형되기 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개정이 된 이후에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서비스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회보장이라는 이 기본 용어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요. 암기를 해 두세요. 이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치매도 안 걸리고요. 이렇게 자꾸만 암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보험의 정의예요. 조금 전에 이제 대략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요, 사회적 위험이에요. 사회적 위험. 8가지 사회적 위험 말씀을 드렸죠. 이 사회적 위험 8가지, 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8가지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험 방식. 보험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끔 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동일한 위험이 다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일한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위험을 분산시키고 보험료로 기여를 하게 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어떤 급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사회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험, 그러면 5대 사회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5대 사회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의 그 뿌리에서 이제 첫 줄기가 나온 게 이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무의 비율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 모든 우리 국가의 체계,
또 전 국민을 이 땅이라고 비유를 하면 그 땅,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가 사회보장이고요. 거기서 한 줄기가 나온 게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죠. 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5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도 역시 이 사회보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시고 또 관련된 5대 사회보험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자, 사회보장이라는 그 나무의 뿌리에서 자, 줄기가 나왔는데요. 그 줄기는 사회보험이에요. 자, 사회보험에는 5가지 가지치기를 하죠. 이게 5가지 가지가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회보장이라는 그 뿌리에서 또 하나의 줄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이 공공부조라는 것은요, 공공부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기관에서 부조해주는 거.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도와주는 법. 이것을 공공부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공부조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공공부조의 정의입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공공부조의 핵심 키워드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만 이 공공부조는 무기여입니다. 기여가 없이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부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별주의적인 제도이면서 법이 공공부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별주의에서는 자격심사로서 자산조사라든가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어떤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것이 공공부조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넣으면서 이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를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공공부조도 역시 우리가 5가지 법이 있어요. 5가지 법. 자, 첫 번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그리고 장애인연금법. 이 5가지 법은요, 기본적으로 무기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 그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이 5가지 법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법은 공공부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를 공공부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위에서 말했던 사회보장의 정의, 또 사회보험의 정의, 또 공공부조의 정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고 그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들이 있는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쉽죠? 벌써 사회보험법 5가지 외웠죠? 공공부조법 5가지 외웠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법이에요.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사회서비스란 국가나 지자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는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플러스 관련 복지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법 그러면 28개의 법이 있죠. 그 28개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28개 법에는 기본적으로 공공부조법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 보육법, 또 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등 이런 28개의 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복지 제도는요, 그 외에도 뭐 교육법, 환경법, 또 뭐 주택법, 뭐 고용 촉진법 뭐 등등 사회복지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뭐 노동법 같은 것도 다 이 관련 복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최저임금법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뭐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법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고요. 또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활의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특수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의 어떤 특수들이 욕구가 있는 거죠. 또 한부모 가족의 특수 욕구들이 있죠. 또 노인들의 특수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런 특수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반 위에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 생애 주기별로 아동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까 8대 사회적 위험 얘기했잖아요. 출산, 양육, 실업, 뭐 질병, 장애, 노령,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8가지 출산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생애 주기별로
어떤 특수한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어 정의는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예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공적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데 책임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공적 주체다, 공적 기관이다,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하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얘기를 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광역시가 있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뭐 울산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또 광주광역시, 뭐 이렇게 그래서 18개 광역 도시가 있죠. 시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광역지방자치단체 밑에 있는 시군구를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부, 뭐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뭐 가평군, 뭐 이렇게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면 경기도 밑에 있는 시군, 31개 시군이 있죠. 이 31개 시군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 공공부조법의 하나의 일환인데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50만 원은 국가에서 국세로 지원을 하고요. 30%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를 지원을 해서 5대 3대 2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자의 그런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서 공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규정은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은요. 국가 등과 가정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때는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 등과 가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6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 책임은
국민의 책임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해야 되고요.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국민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립, 자활 노력에 책임이 있다. 또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또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된다 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요,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또 국가 등과 가정의 책임, 또 국민의 책임에 대해서 서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도 사회보장이 제대로 돼서 국민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내 국민들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은 사회보장 협정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상호주의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외국과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의 지급에 관한 상호 사회보장 협정을 맺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던 사람이 미국에 갔거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서로 상호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합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을 해요. 상호주의에 의한 사회보장 협약에 체결한 외국인에 대해서 속지주의를 적용을 한다 이거죠.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데요. 속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우리나라의 땅을 밟고 살면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속지주의고요. 속인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속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인자를 쓰고 속지주의는 땅 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그리고 다만 불법 체류자는요 인도주의 원칙에 적용을 하고 있다,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잠깐 여러분들 휴식도 좀 취하고 좀 화장실 다녀올 분들은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좀 머리를 좀 식힌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좀 취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